미국 유명 스포츠 전문 채널의 리포터 브릿 맥켄리.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진행 능력으로 방송계에서 맹활약하는 인기 리포터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한 논란에 휩싸인 맥켄리가 회사로부터 돌연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실수를 했을까요? 말실수 하나로 정직 처분? 자, 논란의 시작은요. 리포터 맥켄리가 자신의 차를 한 식당 앞에 주차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야? 내 차 어디 갔어? 그녀가 식당 앞에 세워둔 차가 불법 주차로 견인이 되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대분노한 맥켄리는 곧장 견인 회사로 갔습니다. Do you feel good about your job? So I could be a college dropout and do the same thing? I have to drive a brain and you don't? I'm in the news, sweetheart. I will sue this place. Okay, that's fine enough. 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맥켄리. 그런데 이 맥켄리의 엄청난 폭언을 그저 묵묵히 듣고 있던 직원은 Fine enough. Play your video, so careful. 이렇게 정중히 말했는데요. 카메라를 보고도 막말을 하잖아요. 이게 TV에 나오는 사람이면은 영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맥켄리의 막말은 그칠 줄 몰랐어요. 또 있어? 더 있습니다. Maybe if I was missing some teeth, they would hire me, huh? Have a night. Lose some weight, baby girl. 요즘에 어린애들도 저런 질라진 비하는 안 하거든요. 자, 이 CCTV가 공개되고 그녀의 만행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요. 인기 리포터 맥켄리의 두 얼굴에 분노한 시청자들은 방송 하차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리포터 맥켄리는요. 스트레스가 좀 극심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언행에 유의하겠습니다. 그제서야 SNS에 짤막한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이 누리꾼들은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이제야 사과하네. 직원들한테 직접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더 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까 그 CEO랑 똑같은 거예요. 저 똑같은 사람 거예요. 어디서 일하는지 알잖아요. 가서 사과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건 안 하고 SNS에 그냥 나 잘못했어요 한마디 쓰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과는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한 사람한테 해야죠. 인터넷에 하는 게 아니라. 자, 사과글을 올린 이후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결국 방송사는 맥켄리에게 일주일간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즉시 내린 징계가 아니라 논란이 거세지자 견디다가 야 이거 그냥 안 가라앉겠다. 너 일주일 그러니까 쉬고 와 이거잖아요. 저기 국장도 그랬겠죠. 일단 좀 보고 좀 가만히 있어봐. 일단 좀 보게. 자,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나 인성 파괴자야. 광고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맙시다. 특히 말도 안 돼, 정말.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2016년 6월 영국 버밍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분노했는데요. 자, 영상 속 남성은 21살의 알림 이크발. 평소 그는 SNS에 본인이 소유한 많은 슈퍼카들을 자랑하며 부를 과시하길 좋아했고요. 스스로를 귀족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차 본네트에도 귀족이라고 떡하니 저렇게 써놓은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알림이 새로 산 슈퍼카 람보가 누구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왜 멈추라는 거야? 혹시 내가 어린데 뭐 이런 멋진 차를 본다고 세운 거야? 어? 뭐라는 거지? 그거 완전 자유의식 과잉이네. 자, 그런데 청년 알림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차에서 내리더니 경찰들에게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찍어? 돈이 많다고 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나는 근데 이거는 화가 안 나고 좀 불쌍하다. 네, 계속되는 알림의 막말에 멋쩍은 미소로 답하던 경찰들은 현장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더 의기양양해진 알림은 경찰들이 떠나는 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뒤 청년 알림의 반응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현재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요. 일본 사람들은 역시나 진짜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다. 비싼 차 몰면 뭐하냐. 차 주인이 저 모양인데. 라며 분노했고요.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청년 알림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난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거든. 끝까지 정말로 뻔뻔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차에 귀족이라고 써놨으면 귀족답게 행동 좀 하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과시하기 전에 그에 걸맞는 인성부터 제대로 갖추는 게 우선된 일이 아닐까요? 2015년 중국에서 이슈가 된 한 채용 공고. 프로그래머 격려사를 채용합니다. 프로그래머 격려사. 이 채용 공고를 올린 기업은요, 바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A사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머들의 사기를 업 시켜줄 분이 필요하다라며 이 구인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뭐 혹시 그런 건가? 뭐 직원 복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뭐- 굿땡 뭐 이런 회사들 가면 사내에 막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다 돼 있고 마사지 시설 돼 있고 놀이 시설 돼 있고 그렇다면서요. 프로그래머 격려사. 일단 채용 우대 조건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을 설레게 할 만한 외모를 갖춰야 하고요. 아오이 소라를 닮은 분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뭔 소리죠, 이게? 실제 A사의 프로그래머 격려사 채용 공고에 적힌 직무 요건. 먼저 매일 아침 A사 프로그래머들에게 모닝콜을 해줘야 되고요. 또 프로그래머가 임무를 완성하면 고생했어요. 앞으로 짜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도 듬뿍 해줘야 되고요. 심지어는 프로그래머들이 고된 업무를 끝마쳤으면 뭔진 모르겠지만 따뜻함을 선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거 약간 그 만우절 농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어이가 없죠? A사의 채용 공고가 공개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이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무례하고 성차별적인 공고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글이다. 라며 거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별난 채용 공고 같나요? 원래 창업팀이 하는 새로운 일들이 모두에게 인정받지는 못하는 법이죠. 자신들의 어처구니 없는 채용 공고를 무슨 신박한 직업인 것처럼 또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유머 마케팅의 일환이었어요. 라며 꼬리를 내리더니 공고글에서 아오이 소라라는 이름만 쏙 삭제했다고 합니다. 욕먹으니까 또 이름만 딱 뺐네. 아휴. 중국 최대 기업이 발표한 최악의 채용 공고. 20여 년간 쌓아 올린 업적에 스스로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사랑스러운 팝의 요정 아리아나 그란데. 그란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 스캔들이 터지면서 미 전역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2015년 7월 4일 한 언론 매체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도넛 가게를 방문했을 때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열애설? 도넛 진열대 앞을 기웃거리던 아리아나 그란데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돌발 행동. 헐. 직원의 눈치를 살살 살핀 뒤에 진열대에 있는 도넛을 혀로 핥는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고요. 재밌다고 웃어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라고 얘기한 그녀.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미국이 싫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만행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명 도넛 스캔들로 불리며 미국 전역에서 그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에 휩싸이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자 며칠 뒤 아리아나 그란데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직접 게재했습니다. 전 미국을 사랑해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지하는데 미국의 아동 비만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전 그게 불만이었어요. 갑자기 정말 갑툭튀 미국의 높은 아동 비만율을 언급하면서요. 식품 업계도 각성해야 한다라며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늘어놓고는 하지만 표현 방법에 대해 더 신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궤변 속에 해당 도넛 매장과 손님들에 대한 사과는 일체 없었습니다. 도넛 매장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사과 왜 안 하는 겁니까? 손님들은 무슨 죄야? 저기서 난 도넛 저 사신 도넛 분들에 사간 대한 사람. 얘기 해야잖아요. 네. 그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후 주요 뉴스 매체에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팝계 공주라고 비난했고요. 팬들도 큰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 씨,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다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선한 영향력은 선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2018년 7월 영국 랭커셔주 프레스턴
5살 아이 틸리 베이지가 한 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아우, 어떡해, 아우. 왼쪽 눈에 심한 부상과 두개골 일부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아우, 끔찍해. 아우, 어떡해. 아유, 인형 꼭 안고 있는 거 봐. 아이 엄마 리는 울먹이며 사나운 개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지목한 개는 맹견으로 유명한 핏불 테리어였죠. 사건 당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걔가 아이를 인형처럼 물고 흔들었어요. 한 집 앞마당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려 가보니 흥분한 개가 틸리를 공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바로 틸리를 구했지만 이미 틸리는 큰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플테리어가 원래 싸움견 혹은 뭐 맹견이죠, 맹견. 정말 대형 동물 사냥할 때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개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이후에 핏불테리어 시저의 견주인 홀트의 반응. 아니, 우리 시저는 안 물어요. 똑고 다 저 소리야. 걔는 지주인은 안 물었겠죠. 남은 언제든지 물 수 있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니라 우리 개는 나는 안 물어요가 그렇지. 맞습니다. 예. 핏불테리어인 시저가 아이를 잡으려다가 발톱으로 긁은 것일 뿐 시저가 틸리를 물지는 않았다고 주장. 오히려 시저에게 가까이 다가온 틸리가 잘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진 봤잖아요. 다친 수준을 보면 저게 이 강아지 발톱으로 살짝 긁힌 수준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죠. 치명적인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사과를 해야지 5살짜리 애한테. 자, 이후에 견주 홀트는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애가 먼저 우리 시저한테 다가왔다고요. 끝까지 시저의 견주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죠. 결국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요. 피해자의 상처는 개가 발톱으로 핥혀서 생긴 수준이 아니다 라며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8개월과 함께 140시간의 무급 노동 그리고 개 사육 금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틸리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시저는 안락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제대로 훈련시키고 입마개나 목줄을 했었다면 우리 강아지도 저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이제 저 아기를 데리고 동네를 그냥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견주가 그 골목의 한쪽 벽에 붙어서 자기 강아지의 줄을 되게 짧게 잡아요. 아, 그렇죠. 못 움직이게. 저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견주분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2번 다시 개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요. 강아지 예쁘다고 함부로 막 쓰다듬고 다가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꼭 인지시켜서 미연에 좀 사고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종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뭐야? 피서 왔나 보네요? 2017년 7월 당시 미국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가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와 일광욕을 하며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항공사진에 저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저 이거 기사 본 거 기억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난 뒤 지금 이 시기에 주지사가 해변을 갔단 말이야?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거센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그 이유, 뉴저지 최대 보험사인 H사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주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셧다운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주 모든 공공기관이 마비되며 여러모로 피해가 막심한 비상사태였는데요. 그리고요, 더 비난의 화살을 받은 건 크리스티 주지사가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겼던 이 해변이 셧다운으로 폐쇄되며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해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입장이 금지된 곳인데 크리스티 주지사는 백사장을 통째로 전세낸 듯 가족들과 함께 소위 일명 황제 일광욕을 즐겨 논란이 된 거였죠.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여러 가지로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언론에 이 사진이 공개되기 전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겼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해변에 간 적이 없다 라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공사진이 딱 공개되자 가족들과 별장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겁니다. 아, 그리고 난 모자를 쓰고 있었으니
일광욕을 한 건 아닙니다. 말은 말어 그냥. 뭘 농담이라고 했어도 농담 웃긴 그러잖아. 거고 진담이라고 했으면 거고 그러네요. 너무 즐거워 보이는 게 더 짜증납니다. 그 사람이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변에 있는 동안 셧다운 때문에 수십만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반성이라는 거를 모르는 크리스티 주지사. There's no one providing any services at Island Beach State Park. Next. Excuse me, next. 사과하기는커녕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요. 뭐 이분 인성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변 근처엔 주지사 전용 별장이 있으니 당신들도 주지사가 돼서 이용해봐라! 라며 아주 인성 파괴, 밉상 끝판왕 발언으로 사람들의 화난 가슴에 기름을 콸콸콸 부어댔습니다. 네, 막말 머신이네요. 주지사는 주민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히토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그래서 20대 여성 다카오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히토를 찌른 범인은 경찰에 신고한 다카오카였습니다. 자기가 찔고 자기가 자백을 한 거예요. 뭐 자수한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다카오카가 밝힌 범행 이유. 좋아하고 좋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에? 많은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한 다카오카의 범행 이유가 정말 어이없게도 짝사랑한 상대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어우, 무서워라. 진짜 어우. 무섭다. 이거는 와, 너무 무섭다. 아, 왜 찔러? 사랑하는데. 칼로 왜 찔러, 진짜. 파국을 부른 다카오카의 왜곡된 사랑은 약 7개월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2018년 10월경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 히토와 손님으로 만나게 된 다카오카. 다카오카는 히토에게 반해 이틀에 한 번꼴로 그를 찾아갔고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히토, 그 여자 누구야? 왜 호텔에 같이 갔어? 히토는 다카오카를 친한 단골 손님으로 생각한 반면 다카오카는 히토를 연인으로 생각하며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오카의 집착이 부담스러웠던 히토는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다카오카의 비뚤어진 애정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카오카는 히토가 자신을 봐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 히토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이죠. 어이구. 와. 그리고 1층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친 히토를 주민이 목격하자 다카오카는 모든 걸 체념한 채 경찰에 자수한 건데요. 아휴, 저게 사랑입니까? 말이 안 되지. 그냥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인간으로서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카오카는 피해자 히토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고요. 재판 때도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라며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카오카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그녀. 꼭 반성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어긋난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니란 걸 말이죠.